자,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하철 4호선에서 할머니를 구한 의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누군가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0일 낮 12시쯤에 이 정왕역으로 들어오던 4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바지를 입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예.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승객들은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셔츠를 입은 한 50대로 추정이 되는 한 남자 승객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서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옆모습만 나오는데 얼굴을 좀 잘 봐주십시오. 저분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린 다음에 예. 구조대에 인계를 하고 지금 저 승객은 유유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요즘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흉흉하잖아요. 예. 흉흉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가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이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할머니를 살렸고 또 이렇게 유유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진 그분을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사진을 제보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분을 꼭 찾아서 우리 사회가 저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분 좀 이 뉴스탑10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왕역에서 저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저분은 어떤 분인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열차 내에서 발생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정왕역 도착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왕역에서 잠시 열차가 대기하다가 119 와서 후송해 간 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을 말 들어봤는데 뭐 그분이 그 장소에 누가 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는 했어요. 자, 뭐 결국에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텐데 본인이 나서주기만 좀 바라야겠는데 본인이 저런 일 하신 분들은 또 자기 잘한 거에 이렇게 내세우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자. 사실 뭐 저런 비슷한 일도 몇 번 많았는데 예. 다 긋고 이렇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다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런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다른 얘기, 또 가슴이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 또 하나 해봐야 될 텐데, 네. 이 건양대 병원, 간호사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곳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 학생이 여기 편지를 보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어제 아침 이 건양대병원에 한 상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예쁘게 꾸며진 편지지 한 장과 이제 뭐 물티슈, 또 뭐 속옷,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게 가득 담긴 박스가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편지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게 잘 써져 있죠. 뭐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라고 시작을 하면서 뭐 뉴스를 보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알게 됐다. 정말 힘드실 것 같다. 또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했다. 아주 예쁘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경기도 이천 증포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짜리 박서연 양이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 옆에 예쁘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죠. 네. 이 그림은 5살 난 여동생 서진 양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자매가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서 5만 1,000원을 모았다고 해요. 5만 1,000원. 네, 이 5만 1,000원으로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뭐 과자도 사고 물티슈도 사고 선물을 구입을 했고 또 저렇게 편지까지 쓴 겁니다. 저거 편지 받고서 이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 아주 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자,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참 아주 훌륭한 학생들인데. 그렇죠. 저희가 직접 이 어머니께 좀 연락을 취하고 싶어서 먼저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그냥 고마운 마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작은 마음을 산 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는 좀 정중히 사양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건양대병원도 이 편지를 받고 아주 힘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대응 문제 때문에 의료진들이 부당하게 질타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힘내라, 의료진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이 편지를 받은 건양대병원 간호사분들 어떤 심정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님 저 전화드려서 너무 아유 저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뭐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같이 마세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뭐 뭉클뭉클 해가지고 다들 그러셨죠. 저도 가서 그 박스를 봤는데 그 안에 차곡차곡 넣더라고. 치약, 칫솔, 양말,
과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 그 어린 학생들이요. 그걸 딱 보니까 뭐 간호사처럼 편지 오지하고 이렇게 받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울컥했지 다들. 울컥할만 하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또 우나요? 예. 어쨌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감이 되는 뉴스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환자. 이 많은 분들에게 감염을 시켜서 논란이 됐던 분인데 퇴원을 하고 언론하고 또 인터뷰도 했네요. 맞습니다. 이 슈퍼 전파자라고 불렸었죠. 무려 80명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이 14번 환자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완쾌가 돼서 퇴원까지 했는데요. 워낙 좀 투병 기간이 길었고 또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관지 삽관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목은 많이 쉬어 있고 기침도 많이 나오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또 메르스가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체구가 상당히 건장했다고 합니다. 100kg도 넘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하는데 이 투병 기간 동안 20kg이나 빠져서 지금은 80kg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투병 기간이 굉장히 고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결국엔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들리면서 그렇죠. 이게 막 확산이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이 14번 환자의 당시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응급실에 호흡곤란 증세로 왔는데 응급실에만 머문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응급실 예. 밖으로 나가서 뭐 병원 로비도 가고요. 병원 로비에 있는 뭐 카페테리아도 가고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또 응급실 밖에서 몇 차례 또 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비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간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하던데 환자 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본인이 14번이라는 거를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네요. 왜냐하면은 예.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24번 환자 자신이 슈퍼전파자라는 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슈퍼전파자가 80명이나 감염을 시켰다 이 뉴스를 보고서 아 저런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의료진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의료진은 차마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그게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서 몸이 좀 완쾌가 된 다음에야 자기가 그 슈퍼전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큰 충격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본인 때문에 10대 한 학생 또 이제 뭐 임신부까지 감염이 됐다는 사실 듣고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당시에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닌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번 환자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데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제가 기대감이 조금 힘들고 좀 많이 누워있었거든요. 그쵸, 제가 그 14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태어날 때쯤에 그때쯤에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 저도 솔직히 거기 성모병원에서 그 얘기만 해줬어도 제가 삼성병원에 그렇게 항소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자, 지금 저렇게 퇴원을 굉장히- 하셨죠. 그렇죠. 퇴원을. 예. 지금 굉장히 비난이 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본인이 슈퍼전파자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 있었던 경리병동에 이제 병원에 있는 외래병동을 찾아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랬군요. 외래병동을 찾았을 때 저 사람이 슈퍼전파자다라는 사실이 주변 환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상당히 항의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분은 사실 본인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다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비판만 가할 것은 아니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본인도 이제 아파서 급한 그럼요. 마음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던 건데 여러 가지 처음에 메르스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졌던 혼선, 그에 대한 본인의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저분의 마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